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국정 운영에서도 경험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행보를 보게 되면은 트럼프 정부 일기 때 한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으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배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사가 수지 와일스입니까? 비서실장을 임명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에 내놓은 인사안이 톰 호먼,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불법 입국자 추방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추진했던 톰 호먼 전 미국 세관국의 국장 직무대행,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인준을 못 받았죠. 직무대행을 지냈던, 언론에서 표현하기는 굉장히 강성 인물입니다. 불법 입국자를 추방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되니까 당연히 강성 인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 인물을 두 번째 임명했으니까 그 인사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치적 메시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 불법 입국자 추방과 관련된 그런 인물을 다른 그런 내각 장관이나 이런 것보다 앞서가지고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이제 톰 호먼이 팍스뉴스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한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은 대규모 불법 입국자 추방 작전을 우리가 전개하는데 그 명분은 지금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국가안보상의 최대의 위협이 바로 남북 국경으로부터 밀고 가는 그런 불법 입국자 문제다. 그렇게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정의를 한 거죠. 트럼프 후보도 이 톰 호먼이라는 인물을 이미 이제 검증을 받은 사람인 거죠.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어떤 직책에 전진 배치할 것이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경차르라는 그런 그 용어를 본인의 여러분들 트위터에 올린 것을 미뤄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 톰 호먼이라는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취임과 동시에 있을 행정명령에 기초해서 이 작업을 아마 추진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제 그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 그런 상원 대표 그런 선거에 뛰어든 사람들에게 그런 상원 인준 없이 바로 대통령령으로 인해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마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주당의 방해 공작이라든지 여론전 이런 것으로 피해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규모 불법 입국자 추방 작전, 언론들도 뭐 크게 이렇게 인권 문제 같은 걸 동원해 가지고 비난하겠죠. 근데 이제 그 기사를 보고 한국의 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여러분들 비난하는 그런 글을 써놨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난은 첫 번째는 트럼프 후보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들은 옳고 그런 문제보다도 좀 과격한 조치나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대부분 대세를 추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추진하는 아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는 대규모 불법 입국자 추방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이익하고 크게 관련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저로서는 조금 이해하기도 힘들고 조금 의외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국가를 구성할 때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법 입국자가 미국 내에 여러분들 이렇게 밀려든다는 이야기는 조금 더 그것을 명쾌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국가가 침략을 당한 것과 꼭 같지 않습니까? 자국의 영토를 무력을 동원해 이런 침략하는 것도 침략이지만 동시에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자국 영토 내에
입국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하게 되면은 국가가 침략을 당한 상황인 거거든요. 제가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지난 4년 동안 미국의 민주당의 행보를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성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된 정책들,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는 특히 불법 입국자에 대해서 인권이라는 그런 토대에 기초를 해가지고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우호적이거나 방임하는 듯한 그런 정책을 실시해 온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은 국가가 침략을 당했는데 가장 여러분들 국가 권력이 갖고 있는 첫째 임무가 국민을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당연히 대통령이 되면 국가를 보위하고 뭐 이런 표현이 먼저 선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을 보호하는 거죠. 그럼 외침이라는 것이 좀 더 정밀하게 따져가게 되면 군사력을 위한 그런 물리적 강제 행위를 특정 국가에게 행사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국가가 갖고 있는 법적인 그런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자국 내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침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차분하게 따져보게 되면은 한국의 독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2기가 행정명령에 기초해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내의 불법 입국자 추방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퍼부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좀 이렇게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뭐 이러기보다도 그냥 지갑에서 돈 나가는 일이 아니면은 뭐 기분이 나쁘다.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막연하게 그게 좋지 않은 것 같다. 너무 과격한 것 같다. 기분입니다. 느낌. 그런 부분에 이런 바탕을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지갑에서 돈이 나갈 때는 뭔가 꼼꼼히 따집니다. 손해가 뭔고 이익이 뭔고. 그러나 대개 공공정책이라는 것, 그리고 특별히 다른 나라의 공공정책이라는 것은 자기 지갑과 이런 별로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냥 두뇌의 에너지를 사용하기보다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느낌, 필이 안 좋다. 저 양반이 싫다. 닥치고 저 양반이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내놓는데 제 이야기는 이제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좀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를 할 때나 그때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여름 제주도에 중국의 한족이 그냥 물밀듯이 밀려온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격노하겠습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논리적 일관성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덕목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자국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니까. 어쩌면 그것이 또 자국 우선주의 그런 큰 틀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